한국 연구진들의 활약으로 미국과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 수준의 레이더 기술력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네로라 하는 군사 강국들도 포기한 기술을 세계에서 세 번째로 국산화하는 데 성공해 현대전의 지배자인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의 성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세계 최초로 A사 레이더를 개발한 미국과 최초로 전투기에 A사 레이더를 탑재했던 일본을 뛰어넘어 한국의 A사 레이더 종주국 자리를 탈환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소식에 A사 레이더 기술을 가지고 갑질을 이어오던 미국에서도 기겁하고 한국 달래기에 들어갔는데 한국 방산 기업들은 매우 냉담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두 번 뒤통수를 맞았던 게 아닌데 이제 와서 친한 척한다고 속아 넘어갈 사람이 있을 리가 없죠. 냉담한 반응에 당황한 미국이 언론을 통해 거짓 정보를 퍼뜨렸다가 수작이 들통나는 굴욕을 당했다고 합니다. 현대전의 마스터키를 한국이 쥐고 있다는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1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애트리에서 300W급 S밴드 질화갈륨 반도체 증폭 소자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일에서 생산 중인 소자에 0.5배에 달하는 출력을 내는 소자의 개발에 성공한 것입니다. 질화갈륨은 차세대 반도체 제작의 핵심 소자로서 군용 A사 레이더의 TR 소자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기존 반도체 소자로 쓰이던 실리콘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항복 전압으로 고전압 동작에 유리하며 별도의 에너지 저장 공간이 요구되지 않아 고전압 전력 반도체에 적합한 소재입니다. 실리콘 소재를 대체할 물질로 여겨지던 갈륨 비소보다 전력 밀도와 전력 효율이 7배 이상 높아 반도체 시장의 미래를 선도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이번에 한국 연구진들이 개발한 소자는 S밴드 레이더에 사용되는 소자로 300W에 달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 레이더는 용도에 따라 X밴드, L밴드, C밴드 등 다양한 주파수로 개발되어 왔는데요. S밴드 레이더는 2에서 4GHz 대역을 가지며 화장 범위가 넓어 장거리 탐지도 가능하면서 높은 신호 효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제니10, 러시아의 수호257 스텔스기의 스텔스 도료가 X밴드 레이더에 대한 저탐지 도료이기에 S밴드 레이더로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탐지하고 추적, 요격하는 게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5세대 전투기들이 스텔스를 고려하여 개발 중이기에 대스텔스전 기술로 각국에서 S밴드 레이더 연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이지스 구축함과 러시아의 S-400 요격 체계가 S밴드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뛰어난 눈을 가지느냐가 현대전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S밴드를 만들기 위한 질화갈륨 소자는 각국에서 전략물자로 지정하여 엄격하게 수출과 수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질화갈륨 소자의 수입에 곤란을 겪고 있었는데 일본이 주요 수출 규제 품목에 질화갈륨 집적 회로를 포함시키며 치명타를 맞게 됩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질화갈륨 소자를 자체 개발하는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개발된 질화갈륨 TR 소자는 미국과 일본보다 높은 출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미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같은 민간 반도체 기업들과 협력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곧바로 양산체계를 구축하는 게 가능합니다. 강동민 연구실장은 이 기술이 반도체 핵심 부품 국산화에 기여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소재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방 레이더 통신, 6G 차세대 이동통신 등 반도체 핵심 부품의 국산화와 일본의 주요 수출 규제 품목 중 하나인 질화갈륨 기반 집적회로 개발 연구도 심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를 통해 한국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고출력 질화갈륨 소자 생산국의 자리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질화갈륨 소자 개발은 단순히 군사 분야뿐만 아닌 첨단 산업에 있어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는 연구 성과입니다. 군수 산업뿐만 아니라 반도체가 쓰이는 모든 곳에 적용될 수 있어 향후 막대한 부가 산업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육해공을 가리지 않고 사용되는 모든 레이더를 자체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이번 갈륨 소자 개발을 통해 단숨에 전자전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산 레이더 연구는 매우 활발하게 진행 중으로 가장 기대받고 있는 분야가 KF-21을 필두로 한 전투기 탑재 A사 레이더의 국산화 연구인데요. KF-21의 첫 파생형 계획으로 미국의 F-18을 개조한 EA-18 그라울러와 같은 전자전기가 고려될 만큼 국산 A사 레이더를 장착한 KF-21은 세계에서 손꼽는 수준의 전자전 능력을 보유할 예정입니다. 현재 한화에서 KF-21의 A사 레이더를 주도해서 개발 중이고 시제품을 보잉 737을 개조한 시험 항공기에 탑재해 테스트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국산 A사 레이더가 완성된다면 이후 소형화를 거쳐 FA50 블록 20에 탑재될 예정이었는데요.
현재 LIG 넥스원에서 레이더의 소형화 연구를 도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놀랄만한 연구 성과가 발표되었는데요. LIG 넥스원은 레이더 소자 소형화를 통해 기존 레이더보다 강력한 A사 레이더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A사 레이더에 사용된 소자의 종류가 무엇인지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레이더 소자가 탑재되었는지도 레이더의 성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KF-21의 A사 레이더 소자 수가 1088개인데 그보다 훨씬 작은 레이돔을 가진 FA50의 소형 A사 레이더에 무려 1024개의 소자를 배치하는 데 성공한 건데요. 이러한 소자 소형화 기술을 KF-21의 A사 레이더에도 적용할 경우 지금보다 최소 30% 이상의 레이더 면적을 확보할 수 있어 F-35의 레이더 소자 수보다 많은 1400개 이상의 소자를 적용하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거기에 기존 요구사항이던 8900W의 전력 소모를 7450W까지 낮추어 저전력 레이더 설계를 구현해 향후 소자 출력을 20%까지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의 예측을 뛰어넘을 만큼 빠르게 성장하자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던 미국이 다급해진 듯합니다. 최근 FA50에 미국의 A사 레이더가 탑재되고 공대공 미사일 암람과 통합되는 것을 미국에서 승인했으며 FA50에는 미국제 A사 레이더가 탑재될 것이라는 뉴스가 보도됐었습니다. 이 소식에 이제라도 미국이 승인해줘서 다행이라는 반응과 국산 레이더가 아닌 미국산 레이더를 장착하면 미국의 라이선스비로 뜯기는 게 너무 많으니 국산 레이더를 달자는 반응으로 의견이 갈렸는데요. 201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은 외국제 기체를 대상으로 미국산 공대공 미사일 체계를 통합하는 것을 허가해 준 적이 없었습니다. 본래 KF-21의 공대공 미사일로서 레이시온사의 AIM-9X 사이드와인더와 AIM-120C 암람을 통합하려고 했었지만 미국의 허가가 나지 않아 공대공 미사일로 유럽제 미티어 미사일을 선택했었습니다. KF-21의 첫 시험 비행에도 미티어 미사일의 모형을 달고 출격했었죠. 거기에 FA-50 블록 20에는 국산 A사 레이더가 탑재될 예정이었기에 미국의 A사 레이더가 필요한 것도 아니라 미국에 아쉬운 소리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폴란드에서 FA-50을 구매하며 폴란드 수출형인 FA-50PL에는 A사 레이더와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아직 FA-50에 탑재할 소형 A사 레이더가 완성되지 않았었기에 2차 인도 예정일인 2025년까지 FA-50PL을 완성하기 위해선 미국제 A사 레이더를 울며겨자 먹기로 구매해 탑재할 수밖에 없어 보였습니다. 미국에서 통합 허가를 해줄지 여부가 불확실했기 때문에 FA-50 수출에 있어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측됐었는데 갑자기 미국이 통합을 승인하고 나선 겁니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미국제 A사 레이더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120C 암람을 FA-50에 탑재해 연동할 수 있도록 미 정부가 승인했으며 레이시온사의 팬텀 스트라이크와 노스롭 그루먼의 SABR A사 레이더가 경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FA-50에 미국제 레이더와 미사일이 탑재되는 게 확정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카이 관계자는 FA-50의 A사 레이더로 무엇이 탑재될 예정이냐는 질문에 보도와는 상반되는 답변을 했습니다. 카이 관계자는 아직 FA-50에 탑재될 A사 레이더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카이에서는 국산 A사 레이더가 탑재되기를 원하고 있다며 이번에 보도된 사실은 미국 제조사 측에서 입찰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흘린 거짓 정보이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언제나 A사 레이더 기술에 있어서는 우위에 서 있던 미국이 거짓 정보를 흘리면서까지 한국을 견제하고 나선 겁니다. 현재 카이 내부에서는 폴란드에 수출될 FA-50에도 한국에서 제작한 A사 레이더를 탑재하자는 의견이 주류라고 합니다. 폴란드로의 FA-50 기체 인도 기한이 촉박해 압박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최근 레이더 소자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국산 레이더 개발이 거의 막바지에 도달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한국의 전투기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져 언론 플레이까지 하고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미국 방산업체들이 우습게 보던 한국의 기술적 도약에 충격을 받은 것이죠. 이제는 당당히 미국과 자웅을 겨룰 수 있을 정도로 한국의 기술력이 성장하게 된 것 같습니다. 또한 A사 레이더까지 국산화에 성공한다면 적대국에서 생산한 부품이 포함되어 있는 무기를 팔지 못하게 하는 원천 규제에서 자유롭게 되어 방산 수출의 걸림돌을 하나 더 제거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KF-21에 A사 레이더를 개발 중인 하나 시스템은 이탈리아 유수의 방산 기업인 레오나르도사와 항공기용 A사 레이더 해외 수출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었습니다. 하나 시스템 관계자는 앞선 방산 수출을 통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국내 첨단 무기 체계의 기술 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었다. 해외 선진 기업들과 협력을 통해
다양한 분야로 수출 제품군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 방산 기술의 경쟁력과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술을 받아먹기만 하던 한국이 어느새 세계 방산 기술을 선도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방심하면 순식간에 추월당하는 곳이 바로 세계 시장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이 1등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꾸준한 투자와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